안녕하십니까, 자TV 최일수입니다. 7월 7일 화요일입니다. 코로나 소식 그리고 네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소식 마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코로나 소식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단식 12일 만에 협상 타결이란 제목의 기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카트만두 밸리의 새로운 도전, 이렇게 세 가지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역시 7월 7일 화요일 날도 카트만두에서 확진이 많이 떴습니다.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확진자 수는 줄었습니다. 역시 총 확진자 수는 주는 상태에서 카트만두는 꾸준히 이제 나오는 상태, 그 상태가 이제 이틀째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요. 7월 7일 24시간 동안 204명 밖에 안 늘었습니다. 그래서 16,168명, 물론 뭐 16,000명대는 넘어갔는데요. 총 확진자 수가 그래도 많이 줄었습니다. 남쪽 그 인디아 국경 쪽에서 이제 되게 적게 나와요. 말하자면은 적게 나오는 편이고, 이제 그 남쪽은 어느 정도 진정이 된 상태고, 그게 이제 위쪽으로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게 카트만두이고요. 카트만두 계곡에서만 28명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카트만두 디스트릭트가 14명, 랄리푸르 디스트릭트가 10명, 박타푸르 디스트릭트가 4명. 근데 인구가 지금 보면은 카트만두가 가장 많이 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트만두가 가장 많이 나오고, 그리고 카트만두 디스트릭트가 가장 도시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카트만두 디스트릭트가 제일 많이 항상 나오고요. 그 다음에 랄리푸르가 뒤를 잇습니다. 박타푸르는 아직도 도시화가 많이 안 됐어요. 시골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순서대로 카트만두, 랄리푸르, 박타푸르 순서대로 이렇게 나오네요. 14명, 10명, 4명. 그래서 지금 누적이 카트만두가 266명이에요. 적지는 않습니다. 이 누적된 266명은 카트만두, 랄리푸르, 박타푸르 합친 숫자고요. 카트만두 디스트릭트만 따로 떼내면 지금 174명입니다. 그러니까 200명이 되려면 얼마 안 남았어요. 원래 전에 정부에서 200명까지는 부드러운 넉다운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뭐 좀 엄하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가봐야 합니다. 네, 사망자는 15명, 변함없습니다. 변함없고, 완치자가 늘었네요. 완치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완치자가 686명 늘었습니다. 그래서 7,499%. 전에도 전해드렸다시피 지금 50% 가까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40%대에서 50%대를 가고 있어요, 완치자가. 그래서 빨리 이게 완치자가 많이 나와서 50%대를 갖다가 넘어섰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추세라고 한다면은, 지금 확진자 수는 적게 나오고 완치자가 이런 식으로 많아진다 그러면 점점 좁아들겠죠. 50% 금방 닿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집중치료 인원도 빠졌습니다. 484명 빠져서 8,634명 됐습니다. 아마 집중치료 인원은 그 카트만두 쪽만 늘어나고 나머지는 계속 빠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검역소 인원 빠졌습니다. 3,488명 빠졌습니다. 그래서 25,727명 됐습니다. 예, 격리 중인 검역소 인원이 한 요 정도 되는 게 좀 합리적인 것 같아요. 25,000명. 지난번에 전에는 막 17명까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뭐 건물이 아닌 뭐 그냥 노지에 텐트 쳐놓고 막 거기에 있게 하고 그랬었는데 굉장히 그때 힘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검역소가 많이 줄어서 이제는 검역소가 비어가고 있다는 그런 뉴스까지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네, 그쪽은 좀 잡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PCR 테스트는요 6,133건, 네, 오랜만에 6,000건 넘겼네요. 6,133건에서 지금 26만 1,861건입니다. 지금 PCR 테스트 검사하는 연구기관도 25개 기관으로 늘었습니다. 25개 기관으로 늘어서 요 정도입니다. 원래는 그게 31군데까지 늘린다고 했는데 굉장히 더디게 가고 있습니다. 네, 네팔 현황 및 단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부드러운 넉다운, 완화된 넉다운이 지금 1단계가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7월 22일까지 지금 예고되어 있고요. 네팔 국내선 및 국제선은 똑같이 7월 22일까지 운항 계획 없습니다. 대한항공은 8월까지 정기편은 운행하지 않을 내용이고요. 그리고 7월 10일하고 그리고 15일, 10일 얼마 안 남았네요. 지금 좀 티켓팅을 해야겠는데요. 10일하고 15일 날 인천으로 가는 전세기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다른 단신입니다. 지금 현재 해외에서 그 송환된 이주 노동자들 그 카트만두 내 격리시설에 지금 격리가 되어 있는데 이게 좀 문제라고 합니다. 격리시설이면은 격리가 되고 그 이동이 불가능해야 되는데 지금 뭐 개인적으로 외출을 해서 병원을 간다고 합니다. 이게 참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쪽에서 지금 많은 그 확진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그 잘 밀봉시켜야 될 텐데 개인적으로 나와서 뭐 테쿠 병원 가갖고 PCR 테스트 받고 그런데요. 그래가지고 지금 3일날 그 양성 반응 나왔던 뭐 그 인원 중에서 여기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가서 받은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송환된 이주 노동자로 인해서 이 감염자가 늘고 있는데 이렇게 격리시설 내에서 밖으로 외출을 해도 되는 건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와서도 그냥 뭐 자기가 송환됐으면은 좀 자기가 어느 정도 알아서 좀 이렇게 움츠려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병원 내에서 또 다른 사람들하고 그냥 똑같이 얘기하고 막 그랬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그 청소년들의 그 SNS를 기반으로 한 이너프 이즈 이너프 소식 계속 전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그 6일째 단식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7월 7일 날 12일째였습니다. 12일째여갖고 보건부랑 12개 사항에 합의를 해서 단식을 풀었다는 소식입니다. 이것은 좀 이따 다른 꼭지로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야기현에서 댕기열 환자가 3명이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 미야기현은 계속적으로 그 발생했던 지역인데 한 동네에서만 지금 20명이 지금 댕기열에 걸렸다고 하네요. 네. 코로나도 문제고 댕기도 문제고 메뚜기도 문제고 몬순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고요. 7월 6일부터 7월 7일부터거든요. 7월 7일부터 지금 이 그 긴급 규칙이 적용이 전국에 발효가 됐습니다. 벌금 100루피 또는 한 달 구금한다 라고 나와 있는 상태고요. 이와 관련해서 7월 7일 날 나온 뭐 실강이가 있었거나 뭐 잡혀갔거나 뭐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네, 다음 단신입니다. 네팔과 중국의 국경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러스와가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이 그 겨울이 되면은 눈이 와가지고 도로가 없어져요. 눈이 쌓여가지고. 그래서 1월 달에도 그 눈사태가 나고 그래서 도로가 그 끊긴 상태였는데 거기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서 계속 그 3월 이후로도 차가 못 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7월 7일부터 오픈을 했다고 하네요. 6개월 만입니다. 6개월 만에 중국에서 네팔로 물자가 들어올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그 못 들어온 트럭들이 1100대가 묶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팔 정부는 하루에 4대씩 혹은 120톤씩 허용을 할 예정이네요. 4대씩 들어온다 그러면은 거의 3달이 걸리겠는데요? 3달인가요? 30일? 아니요. 그게 아니라 열흘이면은 40대니까는 100일이면은 400대. 이거 뭐, 이거 6개월치 분량이 그대로 그냥 거기 묶여 있는 거네요. 네,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요. 다음 소식입니다.
7월 2일부터 당 디스트릭트가 지정했던 PCR 테스트 연구소에서 지역 정부에다가 테스트 비용 한 건당 5,500루피를 청구했다고 합니다. 네, 지역 정부가 이것을 거절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테스트가 지금 당 디스트릭트는 중지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7월 4일부터는 이 PCR 검체한 게 네팔 건지로 지금 보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유가 있다네요. 왜냐하면은 연구소는 PCR 2대 기계를 갖고 있는데 PCR 구입비와 그리고 운용 자금을 정부가 주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는 계속 할 수 없다. 그래서 지역 정부에다가 이 말하자면 검사비를 요구를 했는데요. 이쪽 디스트릭트 정부는 처벌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이제 그 디스트릭트를 포괄하는 또 커다란 프로빈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빈스 차원에서 예산 지원을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예. 되게 엉망이에요, 이게 뭐 국가가 명확하게 이렇게 클리어하게 운영되는 게 아니라 지역 정부, 뭐 지방 정부, 연방 정부, 이게 세 가지가 한꺼번에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뭐랄까 불협화음이 많이 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프로빈스 1에서 들어온 소식입니다. 더란시에 있는 BP 코일라라 의료기관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건의료인들이 시위를 했다고 합니다. 왜 시위를 한 이유는 지금 거기에 의사가 코로나 관련 환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권유했다가 거칠게 항의받으면서 좀 볼썽사나운 꼴을 당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건의료원들의 안전보장과 그리고 지금 최근 사고가 일어났던 이 당사자를 좀 처벌을 해달라라는 그런 시위였다고 하네요. 네. 어떤 상황에서도 이 의료인들은 좀 안전이 좀 보장이 돼야 되는데 네팔에서는 특히 그게 잘 안 지켜지는 것 같아요. 되게 뭐랄까 코로나도 그렇고요. 일반적인 다른 상황에서도 뭐 빨리 고쳐내라는 둥, 왜 못 고치라는 둥, 완전히 그냥 막 주먹다짐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의사들이라든가 간호사들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에서 진료를 보고 있는 게 많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소식입니다. 카트만두에 강갈라 하스피톨이라는 국립 심장센터 병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병원 서비스를 중단했다고 합니다. 환자 7명이 코로나 19에 확진이 됐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심장센터가 지금 중단을 했는데요. 이 강갈라 하스피톨 같은 경우는 네팔 총리 지정 병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총리가 심장이 좀 안 좋아갖고 하루 한번 잠깐 입원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병원이 만약에 문을 닫게 되면은 총리도 입원할 데가 없어지는 건데요. 자, 지금 여기는 어떻게 보면 카트만두에서 가장 큰 심장병 병원인데요. 7월 7일부터 응급상황을 제외하고는 무기한 서비스를 중단했다고 합니다. 치료를 받고 있는 7명의 환자가 양성 반응을 보인 후 결정을 내렸다는데요. 병원 행정부는 다음 통지가 있을 때까지 서비스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대내외에 알렸습니다. 네. 이 환자가 어떻게 감염이 됐을까요? 7명이. 분명히 외부에서 왔을 텐데, 이런 거를 말하자면 역학조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되는데, 그것이 참 힘듭니다. 네. 첫 번째 코로나 소식, 네팔 단식 정리해 드렸고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두 번째 소식은 앞서 말씀드린 Enough is Enough 청소년들의 시위 단식 타결 소식입니다. 협상 타결 소식입니다. 자, 제목은 단식 12일 만에 협상 타결. 네, 코비드-19 전염병에 대한 정부의
보다 나은 대응을 요구하는 청년 시위자들에 의한 단식 12일은 화요일날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이너프 이즈 이너프라는 기치 아래 조직된 SNS 기반 운동가들과 보건복지부 간의 협상 타결로 이들 활동가들은 단식을 풀었습니다. 코로나 감염 위험이 있는 모든 시민을 PCR 방법으로 테스트하고 RDT 테스트 방법을 중단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한 것입니다. 적절한 PCR 테스트를 보장하고 일선 보건요원을 위한 개인 보호 장비를 제공하며 검역시설 및 연락처 추적의 적절한 관리를 통하여 코비드-19의 관리 및 통제에 대한 지침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간 지 12일째였습니다. 정부는 이제 해외에서 네팔로 돌아오는 사람들과 경제적 구호가 필요한 취약계층들, 그리고 건강관리와 응급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을 새로운 대응법에 따라 대할 것입니다. PCR 가이드라인에 따라 의학적 조언을 받은 모든 개인의 코로나를 테스트하기 위해 현재 가이드라인이 개정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해외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검역소에서 5일 안에 검사를 끝내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가정으로 돌아가거나 호텔 검역소에 가거나 혹은 공공 검역소에 머무르게 하는 가정 검역 지침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 관리에 배치될 현재 보건 종사자 배치를 명확히 하고 감염 위험에 대한 명확한 조치를 취하며 보건 근로자에 대한 낙인과 차별을 종식시키기 위한 합의에도 도달하였습니다. 또한 코비드-19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된 사람들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방지시키고 치료 및 공공서비스에 대한 공평한 접근, 프라이버시 권리를 보장하기로도 합의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중환자 수를 고려하여 환자를 ICU, 응급치료 병상에서 치료하는 것을 확보하고 그리고 지속적인 상태를 체크하기로도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전염병 예방 및 관리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세부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재무부에 서한을 보내서 이것을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것도 합의를 보았습니다. 이너프 이즈 이너프 운동은 주류 정당과는 관련이 없으며 공격적인 슬로건이나 돌 던지기, 물리적인 충돌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었습니다. 되려 이 운동은 참가자들에게 마스크 착용과 같은 예방조치, 그리고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도록 요청하며 평화적인 시위를 벌여왔습니다. 이너프 이즈 이너프 캠페인 주최자 중 하나인 바와나 라우터 씨는 모든 사람이 소셜 미디어로부터 참가해서 서로를 알지는 못했지만 그룹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아이디어를 발휘해서 대정부 운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너프 이즈 이너프는 이제 페이스북 그룹에 20만 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국적인 운동을 조직할 힘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이들은 이 협약이 공중보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것을 잘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시할 것이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는 다시 거리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상 타결은 지난주 KP 올리 총리가 시위자들 중에 2명이 입원해 있던 병원에 위로 방문할 때부터 예견되어 왔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제가 소식은 전해드리지 않았는데 지난주에 그 올리 총리가 방문을 했었어요, 시위자들한테. 그러니까 위로 방문이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총리가 가니까 그 다음 이제 장관들이 줄지어서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보건부 장관도 그때 방문을 했었는데 12일째까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겠죠. 그래서 아마 잘못되지면 안 되니까
그러면 더 압박이 심하지 않겠습니까? 정부 측에. 그리고 지금 이너프 이즈 이너프에서 얘기하는 게 해야 될 거예요. 어차피 가야 될 길인데 정부가 사실은 미적미적한 거고, 그리고 이너프 이즈 이너프 그쪽 그 그룹들이 이것을 말하자면은 떠밀어준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PCR 테스트 100% 하기로 했고요. 마침 RDT 테스트 키트도요 10,000개도 이상 안 나왔어요. 이미 다 썼어요.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 떨어져서 하여튼 꼴은 좋게 됐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단식실을 했던 사람들은 승리를 했잖아요. 말하자면 정부를 통해서 양보를 얻어내고 타협안을 찾았잖아요. 그래서 아주 7월 7일 날 대서특필 됐어요. 그냥 인터뷰 싣고 액션도 했어요. 기자들 쫙 모여놓고 기자회견도 하고 단식 풀었습니다 하면서 처음으로 딱 물을 먹는 것까지 사진 찍고 그런 액션까지 다 취했습니다. 네, 하여튼 이 합의안 12가지 합의안인데 처음에 단식 들어갈 때 11가지 합의안을 내걸고, 말하자면 이제 요구안을 내걸고 시위에 들어간 걸 제가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타결안은 12개라고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상황들이 그거를 좀 요약한 상황입니다. 네, 두 번째 단식 시위자들의 협상 타결 소식은 여기까지 하고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카트만두 밸리의 새로운 도전. 예, 어떤 도전일까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최근에 PCR 테스트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는 사람들의 수가 매일 수천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상점을 열어야 하는 사람들, 밸리 안 사무실로 와야 하는 사람들, 집을 이사한 사람들, 또는 카트만두 내에서 며칠 동안 집주인의 눈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PCR 보고서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카트만두는 인구 밀도가 네팔에서 가장 많은 곳입니다.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테스트를 원하는 것은 앞으로 코로나 통제에서 가장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현재 모든 사람들이 점점 더 코로나 감염을 두려워합니다. 코로나 테스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증상이 없는 사람들은 테스트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네팔에 있는 대부분의 감염된 사람들은 지금까지 아무런 증상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것은 네팔의 굉장히 독특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증상이 없는 사람을 검사하지 않으면 감염된 사람들이 지역사회로 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2주 동안 검역소에서 머물도록 요청받았지만 일부는 잘 지키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모니터링도 수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상이 없는 감염된 사람들이 지역사회 감염을 불러오는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증상 감염자조차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수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확산 방지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거리 2m 이상을 유지하고 마스크를 쓰며, 그리고 비누와 물로 정기적으로 손을 씻을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럭다운이 완화되면서 카트만두의 정부기관 및 개인 사무실, 시장들은 점점 더 개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집 밖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카트만두가 개인 간의 거리를 유지하는 도전이 추가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마스크는 입을 가리지 않고 턱 아래에 걸쳐져 있습니다. 시장과 상점 사이에는 개인적 거리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카트만두 상점 운영자들은 특히 저소득층이 많습니다. 코로나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현재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증상이 없으면 무료 테스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일부 병원들은 PCR 테스트에 5,500루피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높기 때문에 저소득층 사람들은 PCR 검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몬순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이것은 계절성 전염병 시기와도 같습니다. 이 몬순 질병의 증상은 코로나의 증상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로 인해 적시에 감염을 진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코로나의 두려움과 필요한 개인 보호 장비가 부족하며 그러한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일부 질병을 치료하는 동안 의료 종사자들도 점점 더 감염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코로나 이외의 질병도 치료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지방에서 치료할 수 없는 환자는 카트만두로 데려가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 카트만두 병원은 앞으로 더 많은 도전에 직면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모든 사람들은 코로나 감염이 카트만두 커뮤니티 수준까지 도달했는지의 여부가 관심이 많습니다. 조직화되지 않고 과밀한 인구 분포와 코로나에 대한 불충분한 준비 또는 지역 주민을 설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중의 외침으로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가 커뮤니티 수준에 도달했을 것이라고 추측하였습니다. 이것은 가능한 한 빨리 해당 기관에 의해 공식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일부 감염된 사람들이 카트만두 외부로 여행한 적이 없고 감염된 사람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역사회 수준에 도달했음을 나타내지만 강력한 증거에 대한 테스트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대안은 없습니다. 코로나가 지역사회 수준으로 확장하는 임계치에 도달한다면 카트만두의 밀집된 인구, 병원 수용력 및 감염 환자의 대규모 발생에 기반한 미래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증상이 말하자면 이렇게 심하지 않게 감염이 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증상이 없다고 하면은 무료 테스트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무료 테스트를 못 받게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자각을 하는데도 정부 측에다 말을 해도 안 된다 그러면은 돈을 들여서라도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 돈이 5,500루피예요. 5,500루피는 한국 돈 55,000, 한 6만원 돈 되는 거기 때문에 비싼 겁니다. 한 달 네팔 지금 현재 평균적으로 보면요, 월급이 8,000루피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테스트 하는데 5,500루피를 쓴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한 달 버는 돈의 거의 70%를 육박하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못 받고 있다 보니까 지역사회에 감염이 많이 퍼지지 않았나,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건부하고 국방부가 나서갖고 카트만두 12곳에 지역사회 감염 체크를 하러 지금 월요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7월 7일까지는 유의미한 어떤 결과가 나오질 않았어요. 말하자면 지역사회에서 가서 230명인가 했는데 양성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다른 지역도 추가가 돼서 아마 지역사회 조사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와 더불어 혈청 유병률인가 그걸 또 조사한다고 합니다. 제가 의사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혈청 안에 뭔가가 생기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지금 코로나로 다른 지역은 좀 잦아드는데 이제 카트만두가 점점 더 위중해지고 있다, 이런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요. 7월 7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은 좀 좋은 소식 가져와야 되겠는데 항상 그렇듯이 별로 안 좋은 소식만 제가 갖고 오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할 따름입니다. 네, 계속해서 네팔 소식 궁금하신 분들은 알림 설정과 구독 해놓으시면은 제일 먼저 시청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